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박성호 한의원의 박성호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의 한약 사용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오늘은 중국에서 어떠한 한약으로 암을 치료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됐냐면은 이제 전부터 꼭 이제 말씀드리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암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얘기 중에서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저는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한약을 먹지 말라고 들었어요. 한약을 먹으면은 암이 더 커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한약으로 종양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또 항암제 부작용을 없애거나 하여튼 그런 좋은 결과를 제가 보게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많은 환자분들께서 모르시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살펴볼 논문은 대만에서 한약을 써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만 역시도 중의학이 있잖아요. 중의학으로 이제 암치료를 하고 있는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37,5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제는 타목시펜을 썼을 때 이제 결과인데요. 타목시펜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유방암 환자분들 치료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 양성 반응이 있는 사람들한테 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게 참 이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안면 홍조라든지 뭐 갱년기 증상, 또 심지어는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분들은 뭐 에스트로겐 양성일 경우에는 타목시펜을 먹는 것이 아주 그냥 철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편적인 어떤 세계적인 기준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만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한약을 쓴 군, 한약을 쓰지 않은 군을 병행하지 않은 군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약을 쓴 군이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에 있어서 안 쓴 군보다 절반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얘기죠. 이 기간은 10년이고 또 환자들은 37,000명이 넘는 이제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참 어렵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제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논문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진행성 위암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제 생존율도 좋고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진행성 위암은 좀 이제 다릅니다. 이거는 암의 진행이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3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약을 쓴 145명과 한약을 안 쓴 254명의 환자를 두 군을 나눠서 이제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논문입니다. 한약을 쓴 군은 평균 생존율이 17.9개월, 그리고 한약을 안 쓴 군은 8.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안 쓴 군은 일반적인 진행성 위암의 생존율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한약을 쓴 군은 약 2배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을 써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사망이 난 경우는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대상자가 벌써 몇백 명씩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또 이제 환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암에 있어서 한약을 먹으면 커진다라고 잘못 알고들 계시는데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진행성 위암에 있어서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 한약이 암을 커지게 한다는 속설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어떤 의의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논문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에 한약을 병행한 군과 한약을 병행하지 않은 군에 대한 비교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43명의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간이 길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피부염이라든지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건조증, 뭐 연화장애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작용들이 한약을 썼을 때 한약을 안 쓴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 특별히 이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이런 분비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연화장애가 있게 되고 소화효소도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식욕부진이 있게 되고 체중도 주는 그런 감소되고 이제 체력도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있어서 한약을 쓴 군이 안 쓴 군보다 훨씬 그 부작용이 적었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약을 쓰지 마라.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듣고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주저하시는데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라. 적극적으로 한약을 쓰셔야지 방사선 치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건데 이제 중국 자체가 이 중의학을 전통 중의학을 세계화하려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라든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뛰어난 점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한의학 역시 전통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발전을 많이 해왔는데 많은 환자들한테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또 학문적으로 서로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점에서 참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제가 이제 한국 편, 그 다음에 중국 편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일본 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그런 일본의 한의학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